성형외과 이석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강의 6번째 강의로 체형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형이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아름다운 몸매, 뭐 여성분들만 몸매에 어떤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요. 남자분들도 관심 있는 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몸매 하면은 주로 여성들의 어떤 고민거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성들의 몸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강좌에서 제가 처음 사진에 우리 성형수술 내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모습이 어떤 인상이 우리가 원하는 인상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림들, 사진들을 좀 몇 가지들 기억 속에 익혀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몸매 파트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 비전문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성형 상담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이런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딱 보시다시피 좀 심한 사진들이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몸매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팔뚝이 두껍거나 전체적으로 우리 살이 쪄서 몸매가 이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여성들이면 누구나 다 원하는 워너비의 어떤 그 체형들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뭐 전체적인 살의 느낌, 뭐 피부의 상태,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비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여성들이면은 특히 동양의 여성들이면은 가장 선호하는 몸매를 가진 연예인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몸매를 갖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다 그러면 뭐 대부분이 지방 흡입 수술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지방 흡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그런 아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이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을 빼야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수술은 지방 흡입 수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지방 흡입 수술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한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이렇게 막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세한 뭐 수술 방법을 소개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지방 흡입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부위가 세 부위가 복부, 허벅지, 팔. 이 세 부위가 우리 지방 흡입을 하는 가장 흔한 부위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종아리도 하고 다른 기타 부위도 뭐 얼굴선에서도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오늘은 체형을 위주로 하는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얼굴 쪽의 윤곽은 과거에 얘기되었던 걸로 대체하고 오늘은 체형 쪽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흡입의 이론은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 몸은 피부와 지방, 뭐 근육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부층 밑에 있는 지방이 두껍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통 우리가 살이 쪘다, 뭐 처졌다라고 얘기하는 이미지들이 나오죠. 지방층을 흡입이라는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빨아들임으로써 지방층에 있는 지방의 양을 줄여주면 그것들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살이 쪄서 부어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원하는 체형에 가깝게 간다. 우리 지방 흡입 수술은 이런 지방 흡입 장비를 이용하는데 일정한 압력으로 안에 있는 지방을 빨아들이는 장비입니다. 조그마한 절개창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우리가 지방 흡입 수술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복부의 경우에는 우리 사타구니 쪽에 있는 라인, 복부에 있는 잘 팬티로 가려질 수 있는 라인에다가 한 2개, 조금 더 윗복부라든지 이런 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배꼽 주변에다가 1개 정도의 이제 절개창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하게 되고요. 팔 같은 경우는 보통 팔꿈치 있는 위치, 허벅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타구니 있는 위치에서 보통 조그만한 절개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 흡입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 지방 흡입은 아까 지금은 허벅지를 하는 사진인데 조그마한 절개창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양이 이제 나오죠. 물론 모든 것들이 지방만 나오는 건 아니고 뭐 약간의 피와 우리가 이 지방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 용액들을 우리가 이제 몸 안에다 집어넣게 되는데 그것들이 같이 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400cc 정도 되는
전체적인 이제 그 썩전 양 중에 한 600cc가 기타, 그리고 나머지 한 1800cc가 지방인 분이시죠. 두 덩어리 3600cc를 뽑았네요. 이 정도면 양이 꽤 상당히 많은 양을 뽑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흡입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부위는 복부예요. 지금 이분은 뭐 이렇게 살이 아주 심하게 찌신 분은 아닌데 배꼽을 주변으로 살들이 조금 있는 느낌들. 우리 여성분들은 저 정도의 살도 이렇게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방 흡입을 통해서 그 부위의 지방량을 줄여준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분보다는 지방량이 조금 더 많은 분이고요. 우리 지방 흡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줄어들게 하고, 우리가 복부 지방 흡입이라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부위는 하복부입니다. 배꼽 아래쪽에 주로 많이 있는 부위가 지방이 가장 많고요. 또 살이 좀 많이 찌신 분들은 상복부에도 지방들이 있으신 경우들이 있고, 또 흔히 많이 있는 부위가 바로 이 허리 라인입니다. 우리 러브 핸들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붙잡히는 부위에 우리 살이 많은 경우, 뭐 온 매무시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체형을 가질 수 있어서 우리가 복부 지방 흡입을 한다 그러면 하복부, 상복부, 그리고 옆구리로 이루어지는 라인, 그래서 옆 라인 자체에 변화를 주는 수술이 복부 지방 흡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부위가 허벅지입니다. 허벅지는 여자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허벅지의 바깥쪽 라인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특히 청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 별로 튀어나오는 모습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옆으로 튀어나오는 라인, 우리 승마 바지 입었을 때의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쓰기는 하는데, 이쪽 라인이랑 또 한 가지 우리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게 안쪽이. 안쪽이 부어 보이면은 살이 붙어가지고 불편하거나 그 체형에 그 몸매에 좀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는 부분들을 제거를 하는 지방 흡입하는 가장 많이 하는 부위고요. 뒷모습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옆으로 튀어나온 라인, 그리고 엉덩이살 밑에 우리가 살이 많이 있어서 조금 불편한 라인들, 이런 것들, 또 안쪽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본 사진이랑 마찬가지로 안쪽 살이 부어 보이는 경우 좀 매끈한 살들을 위해서 이런 부위들을 수술을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허벅지 아래쪽 부위에, 우리 무릎 부위에 특히 안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들이 있으시면은 이것도 몸매에 조금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어서 이런 부위들을 지방 흡입으로 해결을 한다. 이 정면이나 측면, 후면에서 봐서 옆으로 튀어나오고 안쪽으로 튀어나온 것들이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그 몸매라고, 허벅지의 몸매라 그러면 중요한 파트인데,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앞쪽으로도 우리 곡선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지방 흡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다리, 허벅지를 가지신 분을 얇게 하는 것들이 허벅지 지방 흡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부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팔이에요. 팔이 두꺼우신 분, 아까 제일 처음에 아름다운 몸매 파트에서 제가 팔이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 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우리 여성들, 특히 우리 이제 티셔츠 같은 걸 입고 일해야 되시는 상황에서는 팔의 그런 몸매에도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팔을 지방 흡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는 팔을 들었을 때 밑으로 내려오는 이쪽 우리 지방의 양들. 그래서 좀 심하신 분들은 처져 보이기도 하고 팔이 두꺼워 보이는, 그래서 이것들을 얇게 하는 것들이 우리 팔 지방 흡입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뒤에서 봤을 때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이 폭을 줄여주는 것들이 팔 지방 흡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차가 타고 있는 자세에서 우리 바깥으로 우리 살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에 우리 팔 체형에서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위의 지방을 없애서 여기를 슬림하게 가져가는, 아까 팔을 들고 있을 때 밑으로 처지는 부분, 차려댔을 때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들이 팔 지방 흡입 수술이다. 앞쪽 라인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앞쪽은 피부랑 지방이 굉장히 얇고 우리 이두박근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지방을 흡입할 양도 별로 없고, 또
피부가 얇은 곳에 지방흡입을 하는 경우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고 매끈하지 않은 라인들은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 부위, 아래쪽 부위의 지방을 팔은 주로 흡입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팔 지방 흡입을 통해서 전체적인 두께를 줄여준 사진이고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파트, 복부, 허벅지, 팔이 우리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부위고요. 그 나머지 또 기타로 조금 우리가 이제 지방 흡입을 하는 부위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종아리를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종아리는 지방 때문에 종아리가 두꺼워 보이는 부분이랑 근육 때문에 두꺼워 보이는 부분이 좀 공유하는 그런 부위예요. 그래서 다리가 종아리가 두껍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방 흡입을 통해서 날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까 허벅지나 팔 같은 경우, 복부 같은 경우는 워낙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에 거기가 살찐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지방 흡입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되지만 종아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근육적인 문제냐 지방의 문제라는 것을 조금 한 번은 전문의랑 상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종아리도 지방 흡입을 통해서 날씬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두꺼운 거를 날씬하게 한 사진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리,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도 지방 흡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지난번에 가슴 성형을 할 때 잠깐 나왔던 얘기를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가슴이 부풀어 있어서 여자들 가슴처럼 나와 있는 모습, 그걸 우리가 여성형 유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여성형 유방에 물론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유방 조직이라는 알맹이가 큰 경우에는 절개를 해가지고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방 흡입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형 유방은 지방 흡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남자분이신데 여자들처럼 가슴에 윤곽이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지방 흡입으로 해결한 사진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티셔츠 같은 거 입었을 때 특히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창 시절에 놀림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방 흡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자들 같은 경우 본인 원래 유방 말고 겨드랑이로 넘어가는 부위에 조그마한 언덕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소위 부유방, 액세서리 브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도 지방 흡입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을 통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없앤 그림이고요. 지금 부유방이 있는 게 지방 흡입으로, 부유방이 있던 부분이 지방 흡입으로 없어진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겨드랑이 이쪽 부위가 되게 마르신 분인데 부유방 부위만 지방이 좀 있어 보이는 부분들, 자기 원래 가슴도 크시지만 그 위에 부유방이 있었던 부분을 지방 흡입으로 없애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의 체형을 위해서 우리 몸의 기본 체형의 가장 방해꾼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을 흡입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드렸고요. 허벅지, 복부, 팔이 주로 많이 지방 흡입이 이루어지는 부위고 종아리나 기타 가슴 부위도 지방 흡입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럼 지방 흡입이라는 수술 이외에 체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수술들의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복부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지방 흡입도 복부가 가장 많이 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이 많이 쪘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피부가 팽팽한데 지방이 많아서 피부를 막 풍선에 바람을 막 집어넣어서 풍선을 부풀리듯이 팽팽한 피부를 지방이 많아서 부풀려 올려서 살이 쪄 보이는 건지 아니면 피부가 많이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체중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들도 그럴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피부가 많이 늘어나고 나면 솔직히 실제적인 지방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치 지방이 많아서 살이 쪄 보이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자, 아까 전자
지방이 많아서 피부가 부풀어져 보이는 경우는 우리 지방 흡입이라는 수술로 훌륭한 성과들이 나타난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반대의 경우, 후자의 경우, 즉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고 지방의 양은 그렇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 흡입이라는 수술로 그 안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고 나면 처진 피부의 느낌이 더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피부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체형을 교정하는 수술을 우리가 복부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부 성형술 이외에 아까 지방이 많은 허벅지, 팔도 우리가 지방 흡입을 많이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도 피부가 처지게 되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금 보시면은 복부에 지방이 많은 것 이외에 피부가 처져서 우리가 실행하는 복부 성형술에서 흉터 위치, 절개의 위치가 어디냐면 팬티를 입은 나의 안쪽으로 절개가 봉합이나 수술 부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술 상처가 꽤 긴데 반해서 우리가 특별히 바깥에 노출이 많이 안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피부가 많이 처졌다 그러면 복부 성형술을 추천을 드리고, 그 결과에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허벅지나 팔은 이게 바깥에 노출이 많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긴 상처들이 생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상처의 어떤 어그레시브한 모습이랑 피부가 좀 처지거나 살이 쪄가지고 좀 내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특히 동양 사람 같이 상처가 조금 남는 사람들의 경우에 팔이랑 허벅지는 아주 심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런 복부 성형술에 준하는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그렇게 많이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런 피부를 해결하는 체형 수술이 복부 성형술이라 오늘 복부 성형술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복부 성형은 얼마나 많이 처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부위는 우리 젊은 20, 30대의 여성분들 중에 남들이 봐서는 거의 처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처지거나 뭐 살이 쪘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 수준인데, 아주 몸매에 예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살짝 앉았을 때 접히는 피부 라인들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미니 복부 성형이라 그래서 전체적인 봉합선은 작고 여기 지금 앉았을 때 우리가 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실시하는 성형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이 복부 성형이 필요한 사람들은 두 번째 케이스, 배꼽과 우리 팬티 라인 안쪽에 있는 하복부라 그러는데 집중적으로 살이 쪄 있고 피부가 처져서 팬티 라인을 기준으로 이게 접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미니 복부 성형보다는 조금 길어지고 수술의 범위도 조금 넓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행하는 복부 성형의 종류는 케이스 2번 하복부 성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심하신 분들은 배꼽 위에 있는 상복부의 피부도 배꼽을 덮을 정도로 처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 범위가 배꼽 위로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봉합선 자체도 조금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얼마나 처졌느냐,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수술이 나눠서 진행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두 번째 단계, 우리 하복부에 주로 처진 거를 해결하는 가장 많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통 팬티 라인 안쪽에서 이제 우리 절개를 하게 되고, 절개를 한 상태에서 지방과 피부를 포함한 양들을 이제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물론 좀 옆으로 좀 범위를 좀 넓게 지방을 흡입해야 되는 경우는 지방 흡입 수술과 병행도 대부분 같이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우리가 허리 라인이 짤록한 개미 허리 라인 되죠. 짤록한 허리 라인을 위해서는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우리 복직근, 우리 남자들 무슨 초콜릿 근육을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복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벌어지거나 이게 느슨해지게 되면은 굉장히 처져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복부 성형을 할 때는 복직근의 그런 느슨함을 좀 타이트하게 하는 시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허리 라인이 조금 더 예쁜 아름다운 허리 라인을 위한 수술도 병행한다. 이런 거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범위가 큰, 아까 제일 3단계 수술이죠. 우리
배꼽을 넘어서 가지고 상복부까지도 전체적으로 처져 있으신 분들, 물론 여기 그림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직근에 대한 부분 컨트롤하는 거는 뭐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이 수술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배꼽 때문에 피부를, 위에 있는 피부를 잡아당기는 데 있어서 얘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 상하복부를 전체로 복부 성형을 하는 경우에는 배꼽을 중간에서 분리를 해서 다시 새로운 배꼽을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위에 있는 피부까지 충분히 아래쪽으로 당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얘기했던 미니 복부 성형술, 그렇게 조금밖에 안 처진 분들은 지방 흡입이나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너무 지방의 양이 작아서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 미니 복부 성형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분들 하복부 많이 처지신 분들은 두 번째 이야기한 단계로 수술을 많이 하는데, 심하게 처지신 분들은 배꼽을 다시 만드는 작업까지 포함한 전체 상하복부 수술이 가능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상식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두 번째 정도 단계에 해당하는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살이 찌고 피부가 좀 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복부 성형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고요. 자, 이 사진에 보시는 이 정도가 이렇게 처져 있다 그러면은 이 하복부 성형만 가지고 이런 몸매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하복부를 전체를 다 잡아당기고 배꼽 성형을 동반한 수술들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수술하는 사진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배꼽을 기준으로 그 위에 있는 피부가 배꼽에 걸려서 내려오지는 못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는 이 아래쪽을 절개해가지고 잡아당기는 것만 가지고는 위쪽의 피부 처짐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배꼽을 분리해서 전체를 잡아당기고 다시 배꼽을 새로운 자리에 만들어주는 수술을 병행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렇게 처지신 분들은 배꼽 모양이 안 예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복부 성형, 사과복부를 동시에 시술하는 복부 성형을 해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배꼽의 모양이 이렇게 세로로 슬릿한 모양의 배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죠. 피부의 처짐이 굉장히 심했고 쭈글쭈글했던 거 다 아래쪽, 지금 절개 라인은 팬티로 가려져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 아랫부분에 이런 처짐들이 해결이 되고 배꼽 모양은 옆으로 굵게 벌어진 모양에서 세로로 슬릿한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상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이분도 배꼽 성형까지 포함한 전체 상하복부를 수술한 케이스고요. 수술의 절개 상처는 짧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처진 게 많기 때문에 수술 상처가 짧아가지고는 그 폭넓게 우리가 처진 걸 해결할 수 없어서 전체 우리 옆에 보면은 우리 튀어나온 뼈들을 하나씩 만져볼 수 있는데, 보통 그 뼈에서 뼈 사이의 전체 범위가 다 수술 절개창으로 이용이 된다. 굉장히 긴 절개창이지만 이제 팬티 올려서 입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려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팔이랑 허벅지에 비해서 복부 성형들은 처지신 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편이다. 그리고 상복부까지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배꼽을 석양해 줘야 되고, 그래서 배꼽 주변으로도 우리 손톱가 살짝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아까 지방흡입, 종아리를 지방흡입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종아리는 이 근육이랑 지방이 동시에 볼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한 타입인지 지방이 발달한 타입인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지방흡입보다는 근육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종아리의 해부학적 구도를 좀 보시면은 여러 개의 근육이 있는데, 여자분들한테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하는 근육이 우리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양쪽으로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안쪽, 바깥쪽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 비복근이, 여자분들은 주로 이런 하이힐을 신으면서 이런 자세들로 생활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지금처럼 알통이 튀어나오게 돼서 이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으십니다. 물론 뭐 안쪽도 튀어나올 수 있고 바깥쪽도 튀어나올 수 있는데 주로 안쪽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더 훨씬 많죠.
자, 이런 경우는 근육이 볼륨이 많으니까 근육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근육이라는 거는 그렇게 함부로 막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그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이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는 신경, 바깥쪽으로 가는 신경이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신경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육은 움직이기 위해서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신경의 역할이 없어지면 근육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보톡스라는 주사를 우리 턱 근육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건 이제 신경을 차단하는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건 아니지만 보톡스라는 약이 신경을 마비시킴으로 인해서 그 마비되어 있는 기간 동안 근육의 볼륨을 줄어들게 만드는 시술이거든요. 여기는 물론 종아리도 보톡스 시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주사 맞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보톡스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턱 같은 이미지를 위해서 턱 근육에다 보톡스를 맞는 시술도 가능하고 대신 근육이 워낙 볼륨이 크기 때문에 사각턱으로 우리가 얼굴에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유지기간이나 약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경을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수술도 가능하다. 지금 수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조그마한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 그 신경을 찾아서 그걸 자극을 해서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알통이 튀어나왔던 것들이 없어지게 하는 수술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육의 양으로 봐도 우리 지방층이라고 하는 건 거의 안 느껴지세요. 이런 분들은 이런 이미지들을 지방흡입을 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두꺼워진 근육을 해결해야만 가능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 이분은 안쪽 근육 위에 바깥쪽의 근육도 같이 발달이 되어 있죠. 아까 안쪽 근육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안쪽 근육을 퇴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바깥쪽까지도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우리 케이스입니다. 여기도 안쪽 바깥쪽에 발달이 많이 되어 있던 다리가 전체적으로 예쁜 그런 종아리 라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오늘 체형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인 지방흡입 수술은 복부, 허벅지, 팔을 제일 많이 한다. 복부 같은 경우는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살이 쪄 보이는 경우들은 단순히 지방흡입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복부 성형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피부를 잘라서 없애줌으로 인해서 우리 얼굴에서 리프팅 수술이 똑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그런 수술을 통해서 몸매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종아리 같은 경우는 피부가 처지는 케이스보다는 근육이 두꺼워서 그런 몸매가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근육을 퇴축시키면서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흔하게 이런 수술들에 대해서 궁금할 때 질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Q&A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Q&A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근육량이 많은 경우 지방흡입의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지방 흡입은 많은 지방이 있는 경우 지방의 양을 줄임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는 수술이기 때문에 본인이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지방 흡입의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우리 복부라든지 아까 팔, 허벅지 이런 부분들은 근육이 많긴 많아도 지방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방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지방 흡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부위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종아리 같은 경우는 지방의 양과 근육의 발달 상황을 체크해서 어떤 것들이 더 효과가 있을지를 전문의랑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부 성형술은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을까요? 배가 많이 살이 찌거나 늘어져 있는 경우 결국은 이유는 두 가지죠. 피부가 많이 처진 사람, 늘어나 있는 사람과 지방이 많은 사람. 당연히 피부가 많이 처진 사람은 복부 성형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지방이 많이
많이 쪄 있는 거지 피부 자체가 늘어남이 많지 않은 경우는 지방 흡입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어서 가지고 자기 배를 봤을 때 자기 복부 팬티가 라인 근처에 피부가 접히는 현상이 서 있을 때도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복부 성형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런 접히는 현상까지는 없으면서 살이 쪄 있는 경우는 보통 지방 흡입 수술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부 지방 흡입 수술, 체형을 위한 몸매 지방 흡입 수술과 얼굴에서 하는 지방 흡입 수술은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방 흡입이라는 원리는 똑같은데 얼굴의 지방층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피부랑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형, 복부나 허벅지를 수술하기 위한 지방 흡입 장비는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것들을 빨아들이게 돼 있는데 얼굴에 그렇게 강한 힘으로 빨아들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해진다든지 지방의 그런 볼륨이 너무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장비 자체의 어떤 이런 그 양이라 그래야 되나 크기가 얼굴은 되게 작고 작은 압력으로 세밀하게 뽑는다. 대신 체형은 조금 더 벌키하게 또 압력도 세게 이렇게 콸콸 뽑는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수술입니다. 살인애가 많은데 지방 흡입 수술과 리프팅 수술 중에 뭐를 먼저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먼저 하면 좋을까요? 라는 개념보다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지방만 해결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하면 지방 흡입 수술만 해도 상관없고요. 대신 피부가 이미 많이 늘어져 있어서 지방 흡입 수술로 이미 늘어진 피부의 처짐 때문에 효과가 적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 수술과 피부를 잘라서 절개하는 소위 리프팅 수술, 복부에서 우리가 그걸 복부 성형술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술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수술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방 흡입 내지는 복부 성형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본인의 현재 상태의 피부 처짐의 어떤 그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어느 방향으로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가슴 내 지방 이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전신 지방 흡입 수술과 가슴 지방 이식 수술 중에 어떤 걸 내가 더 먼저 해야 되느냐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는 우리 얼굴에다가 지방 이식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 흡입이 필요할 정도로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 흡입 수술과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은 병행해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수술이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미 지방 흡입을 통해서 전신 지방 흡입을 통해서 지방의 양을 줄여놓고 나면 그 다음에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채취할 때 지방의 양을 그만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가슴 지방 이식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시라 그러면은 전체 지방 이식, 전신 지방 이식, 지방 흡입과 가슴 지방 이식은 동시에 하는 것이 좋고 두 가지 수술이 조금 좀 버겁다. 그러는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제일 많은 부위, 가슴을 지방 이식할 정도의 지방이 충분히 나올 부위의 지방 흡입과 가슴 지방 이식을 동시에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기타 부위의 지방 흡입은 좀 별도로 따로 진행하는 것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은 꼭 전신 마취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마취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은 반드시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수면 마취라고 하는 수술과 전신 마취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골라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방 흡입이라는 수술 자체는 우리 몸에서 아까 설명하는 강의 영상에서도 제가 지방이 채취되고 나서 피 성분으로 이루어진 성분이 몇백 cc, 물론 그게 다 피는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간 우리 튜머센트라는 용액이 섞여 있기 때문에 피는 아니지만 그런 양들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지방 흡입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수술의 범위가 넓어서 여러 부위를 수술해야 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지방이 워낙 많아서 뽑아야 되는 양이 많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젊은 사람들보다 좀 불리할 경우, 이런 경우들은 주로 전신 마취를 권하게 되고요. 양이 작고 나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 부위도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수면 마취로도 충분히 가능한 수술입니다. 지방 흡입 수술을 하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피부가 늘어지는 지방 흡입 수술로 피부가 늘어진다는데 어느 정도 지방을 흡입하면 피부가 늘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피부가 늘어질 것 같은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지방 흡입이라는 수술은 피부를 늘어나게 하는 수술이라기보다는 이미 늘어져 있는 피부를 해결을 못하는 수술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복부 성형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많은 양의 피부가 늘어나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지방이 없어져야 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피부 처짐이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지방 흡입 수술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다만 피부가 지금 늘어져 있지는 않지만 지방을 워낙 많이 제거를 해야 되는 분들, 또는 현재도 이미 지방 흡입을 하기 전에도 피부가 이미 많이 늘어져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그것들을 잘라내는 복부 성형도 같이 동시에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6번째 강의 체형 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은 7번째 강의는 얼굴 뼈를 수술을 하는 수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안면 윤곽 수술 내지는 좀 더 큰 양악 수술이라고 불리는 수술들인데요. 얼굴에 뼈를 수술함으로써 얼굴 전체의 인상을 바꾸는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이제 8번의 강의 중에 이제 다음 주면은 7번째 강의가 진행되는데, 마지막 강의인 8번째 강의는 이런 부분적인 수술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형수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릴 텐데, 그동안 7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 우리 강의에서도 우리 짤막하게 Q&A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 들으시고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8강은 조금 길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신 현지 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들을 좀 많이 올려주셔야 의미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